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층층이 묻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경제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천민, 자본주의 세상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한 인생의 철학적 성찰은 외면한 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실상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안타까운 역사를 굳이 멀리 과거사에서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운 근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이러한 식민 지배를 벗어난 이후에도 반민족 세력에 대한 척결과 청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바 이것이 바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며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족 배신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기회주의가 민족성으로 고착화되고 친일은 친미로 이어지며 그 기득권을 흔들림 없이 영위해왔고 이는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한 찬양과 이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뻔뻔스러운 적반하장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먼저 한국 정당의 역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이고 이는 3당 합당을 통해 1990년 탄생한 민자당에서 출발합니다. 민자당의 뿌리는 12.12 쿠데타의 원흉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정당이고 이는 또한 박정희 독재 정권 18년을 함께해온 민주공화당의 원료를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민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첫 술에 말아드신 이승만과 이기붕의 자유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한국의 지배정당은 최근의 10년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친미 세력 아니면 군사, 쿠데타 세력 그리고 이와 야합한 기회주의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패권을 양보해서 자유당의 전신이었던 대한 촉선 국민회의 항일 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이승만 내각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할 때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민특위 활동이 분쇄되었다는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 조직은 그렇게 허울 좋게 만들어 놓고 뒤로는 미군정과 야합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활로를 터놓아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관동군 장교 출신으로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던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후로는 이런 시도조차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타카키 마사오라는 이 식민지 군대의 장교 출신이 억세게 운이 좋아서 군사 반란을 성공시킨 이후 18년간 한국의 인권을 유린해가며 독재 권력을 휘두르다가 총 맞고 운명했을 때 일본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 이게 보수를 참칭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잔재들이 말하는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손자나 송병준이 손자가 자기 땅 찾겠다고 소송을 거는 거겠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을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일본에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인들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배우는 것과 민족을 배신한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일본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저 나약해 보이지만 뭉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일본에 사과해라 사죄해라 하면서 왜 일본은 독일처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속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독일과 같은 나라는 히틀러라는 관계에 찬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히틀러에게 몰아가면 되지만 일본은 국가와 군부, 즉 일본의 왕을 위시한 국가 권력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자체가 국가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을 든다면 관은 민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동양적 이데올로기인 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프랑스 점령 시기에 나타났던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에 대해서 프랑스는 가혹한 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무했지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일본인이고 그런 상황을 목도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렇게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반민족 세력도 처리 못하는 한심한 민족에게 무슨 사과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떤 세력들은 한국의 역사가 그리도 수치스럽고 정의가 패하고 기회주의가 특세한 역사냐고 몰아붙이며 수구 세력을 옹호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뒤바뀐 주장입니다. 누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답니까?
역사의 면면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때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것이 그간의 경제 성장을 운운하면서 수구 세력이 지금의 경제 성장을 다 읽어놓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경제 발전의 숨은 일꾼은 말없이 희생해가면 이랬던 소리 없는 민중들이지. 어찌 그게 몇몇 사람들의 공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던 우장춘 박사를 아실 겁니다. 평생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그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내가 만일 한국어를 배운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입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서일 것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려진 대로 을미사변의 주역이었던 우범선이란 이름의 자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친일 후손들에게 이 정도의 도덕성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의 과오를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온데 간데도 없이 오히려 그러한 추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비열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득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를 내세우며 교과서니 뭐니 하며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쳐대고 있지만 보아하건대 박정희가 교육직업 베껴다가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 우익의 논조를 그대로 가져다 읊조리는 그저 뉴친일파의 다름 아닐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며 역사학계를 들쑤시는 모습이며 하도 다양한 활동을 널리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라 잘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런 단체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 기관인지 아니면 그저 일본 우익과 관련된 단체인지 하는 곳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신보수인지 네오콘인지 하는 작당들이 세상을 피곤하게 하더니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갈수록 기가 차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전력이나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비판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뉴라이트 비판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지만 구성인물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관한 부분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의 잔재들은 한국의 현대사가 너무도 자랑스러워 춤이라도 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의 망정 어쨌든 근대화를 이루게 해준 일본이 고맙고 이런 자랑스러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산당을 척결해준 미국도 고마워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그 사람들 생각처럼 그리도 떳떳하고 당당한 국가라면 어째서 일본은 벌써 몇 번씩 탄 노벨상을 DJ 이후에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잠깐 외국에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나이가 환갑은 되었을 것 같은 미국 노인이 던진 한마디에 정말이지 얼굴이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는데 그가 던진 말은 한국 잘 알아요. 박정희. 독재자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양심을 가진 보수 세력과 내 재산 내 자식의 목숨을 건 수구 세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의 친일 행각에 힘입어 지금의 기득권을 쥐게 된 친일 반민족 세력의 잔재들을 면밀히 구분하여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배신한 쓰레기들이 감히 무슨 얼굴로 국가의 정통성인이 지켜야 할 가치니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과 민족을 배신하고 개인의 영달을 누리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는 집단,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여 정부 강요들, 각계의 인사들에 대한 전력과 친가 외가처가가 어떤 가족사를 거쳐왔고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부를 축적하여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주장이나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함께 유권자들이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썩은 기득권의 악취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 및 관료, 고위 공무원 등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사를 낱낱이 밝혀내는 고단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갈등과 담론이라는 문제와 친일, 반민족 세력의 후손들에게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조상을 둔 덕분에 후손이 이러한 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불행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한 반민족 세력에게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정당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영원한 역사의 숙제로 남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훌륭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고 한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 역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보수고 수구고 다 좋습니다. 기득권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후손만은 걸러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좌제를 들이밀어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은 민족을 배신한 세력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걸러내고 이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하고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일련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슈를 논한다고 한들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려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력이 완결된 이후에야만이 좌우의 조환이 보수와 진보의 상생을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될 것입니다.